코딩국수, 스타트업 백엔드 개발자이자 전직 대기업 개발자이다. 약 4년간 신입, 주니어 개발자로서 코딩을 한 그. 바깥 사람들은 개발자가 연봉도 높고 자유롭게 일한다며 좋아 보인다는데 지난 몇 년간 냉혹한 개발자의 현실을 직접 느껴본 입장에서 개발자의 현실에 대해 얘기해본다. 처음 코딩을 배우면 헬로 월드를 출력해보게 된다고 한다. 이걸 출력하고 나면 뭔지 이해도 못하면서 덧셈 뺄셈을 하게 된다. 처음 몇 주간은 수백 줄의 코드를 쓰고 지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진다. 어느 순간 처음 배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꽤나 쓸 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럴 때쯤 다른 언어를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언어를 발견하게 된다. 곧 이 개발의 세계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클라우드, 머신러닝, 딥러닝 등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기술 세계에서 개발자는 아무리 계속 공부해도 절대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임포스터는 어몽어스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임포스터는 사칭하는 사람, 사기꾼을 의미하는 영단어인데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 임포스터 신드롬은 자신이 이룬 성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성과에 대해 주변인을 속이고 있다고 느끼는 불안 심리이다. 코딩국수는 회사 연말평가 때 이걸 처음 느껴봤다고 한다.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지만 연말평가 때 내 성과가 나열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나 스스로 의심하게 되었다. 과연 이 좋은 평가를 내가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그렇게 잘한 것인지, 그리고 이직하면서 연봉을 올린 이후에도 내가 정말로 이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마치 나 자신이 모두를 속여서 내가 능력 있는 개발자라고 생각하게끔 했다고 느껴졌다. 코딩국수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후 이 느낌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았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 중 70% 이상이 이 현상을 겪고 엑스피디의 개발자 중 73%가 이 현상을 겪는다고 한다. 코딩국수도 주변의 선배 개발자에게 이런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코딩국수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능력자였던 그 선배도 몇 번이나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와 무관하게 꽤나 압박받는 환경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은 쉽게 이런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기술이 늘 나오기 때문에 퇴근하고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코딩국수처럼 코딩 외에도 다른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버거울 수 있다. 코딩국수는 롤 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전에 실버에서 브론즈로 강등되었다고 한다. 코딩국수는 유튜브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일하는 와중에 열심히 영상 만드는 거라 구독해주면 극도로 기쁘다고 한다. 지금 구독을 누르면 실버 버튼을 받는 코딩국수를 미리 알아본 높은 안목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코딩 외에도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나 자신이 개발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 안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다고 한다. 다른 개발자들이 퇴근하고 집 가서도 개발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얘기할 때 특히 그렇다. 다른 산업 중에도 회사에서 하는 똑같은 일을 집에서도 그냥 재미로 하라고 강요하는 곳이 있을까? 개발자는 회사에서 하는 일을 집에서도 즐겨서 해야 한다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개발자는 주로 오랜 시간 동안 일하고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일하게 된다고 한다.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들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인정받아서 윗자리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미팅과 더 많은 기대치를 얻게 된다. 버그 해결, 수정, 리팩토링은 끝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의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건강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아니다. 잘 자고 깨고 숙면하는 게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는 코딩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데 마감 기한을 직면했을 때 이것들을 챙기기는 몹시 어렵다. 1. 압박. 마감 기한의 순환 속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니터 앞에 앉아서도 아무런 코드를 짤 수 없는 번아웃이 오게 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며 일해야 한다. 개발자의 장점 중 하나는 이직하면서 연봉을 뻥튀기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행복하지만은 않은 현실이 있다고 한다. 빨리 이직을 여러 번 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치의 연봉까지 도달하는 게 개발자 인생의 메인 퀘스트가 된다. 취업 후에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회사에서 익숙해지면서 다닐 수 있는 직무도 있는 반면에 개발자는 이 메인 퀘스트의 압박 속에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이직할 때는 회사에서 하는 공부 외적으로 별도 공부를 해야 한다. 현업에서 일했던 것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구조나 코딩 테스트 공부를 따로 해야 한다. 이것들은 회사 일하면서 배울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한다. 개발을 하다 보면 완벽한 시스템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 개발자들은 오류가 없고 효율적이면서 깔끔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할 때 요구사항을 보고 아키텍처를 계획하고 코드를 작성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랬지만 버그가 발생하고 수정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개발자의 임무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 꽤나 잘 작동하면서 가치를 전달하고
점차 개선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신입 개발자들은 좋은 개발자를 코드를 버그 없이 잘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코딩을 하는 것 자체는 개발자가 가져야 하는 소양들 중 하나일 뿐이다. 능력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팀워크, 문제 해결 등이 아주 중요하다.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작업을 잘 진행시키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개발자는 계속 공부해야 하고 임포스터 증후군으로도 고생할 수 있고 건강도 안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개발자가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이다. 개발자는 도전을 계속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학습하고 성장하면서 스스로 더 빠르게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가득 차 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개발자로서 열심히 일한다면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한다. 코딩국수 채널에서 함께 열심히 코딩을 하자. 이상이다.